첫날 밤 새색시가 데려온 여인. 옛날 충청도 연산 어느 마을에서 나고 자라 어릴 적부터 막역한 사이인 진시성의 아이와 황시성의 아이가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 중 한 사람은 진진사, 또 한 사람은 황정승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스승 밑에서 함께 학문을 닦았으나 진진사는 진사에 머물렀고 황정승은 문과 시험에 장원급제하여 훗날에는 영의정까지 지낸 것이었습니다. 둘 간의 벼슬의 간극은 아득히 컸지만, 그리고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정승은 영의정직을 내려놓고 한양에서 고향인 충청도 연산으로 낙향하였지요. 황정승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진진사는 그를 보러 전라도 무주에서 연산으로 100리가 훌쩍 넘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황정승과 진진사가 같이 자면서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지요. 그러다가 황정승은 걱정거리가 있다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주변에 어디 괜찮은 규수 없던가? 우리 막내 아들 장가를 드려야 하는데 참 마땅한 혼처가 없네. 그래, 한번 알아보겠네. 그런데 대체 어떤 자리를 원하는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아무 상관없네. 다만 그래도 정승집 며느리 자리 아닌가. 여자라도 공부도 좀 해서 학문도 넓었으면 좋겠네. 또 조신하고 참하면 좋지 뭐. 한번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알았네. 내가 잘 찾아보고 연락 주겠네. 그렇게 진진사는 황정승 아들의 혼처를 알아봐 주기로 약속했지요. 그런데 사실 진진사에게도 혼인할 나이가 다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진사가 생각하기에는 얼굴만 곱상했지, 참하다고 하기엔 거리가 먼 어릴 적부터 사내 대장부 같은 여식인지라 자기 딸 얘기를 먼저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 사이이긴 하지만 자신은 진사고 친구는 정승인데다가 더구나 황정승이 먼저 언급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니 말입니다. 진진사는 무주로 돌아와 중신할 만한 규수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이웃 마을에 사는 임선비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들으니 임선비의 집은 가난하였지만 글방을 오래 해서인지 그의 하나뿐인 딸도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데다 행동도 조신하고 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진사는 그 집 딸과 황정승 아들을 이어주기로 했습니다. 넌지시 황정승에게 물어보니 황정승도 다행히 흡족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진사는 황정승 아들의 사주를 받아다가 임선비 집에 전해주었고 며칠 후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2월 열 이튿날로 말이지요. 진진사의 중신으로 황정승의 아들과 임선비의 딸이 혼례를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무주의 또 다른 곳에 어느 고리쟁이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로 지금은 해마다 쌀 3,000석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리쟁이는 남 부러울 것 없이 잘 살지만 그에게도 걱정거리인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그의 아들은 남봉꾼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차서 혼인을 해야 하지만 그를 아는 어느 누구도 딸을 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리쟁이는 수를 썼습니다. 어느 뜨내기 중신애비를 찾아 멀쩡한 처자 있으면 중신을 좀 서달라 부탁했습니다. 주변의 중신애비들은 누구도 중신을 서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혼처를 찾아오면 내가 그 집에 쌀 300석을 보내줄 것이네. 그러니 좋은 자리 가져오시게. 또한 자네한테도 돈 두둑히 주겠네. 마음에 들면 더 줄 것이니 잘 부탁함세. 아, 네, 알겠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그 중신애비는 참한 처녀를 찾고 찾다가 결국 임선비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황정승 집으로 혼인을 정해놓은 임선비 말입니다. 임선비의 딸이 참하기로 소문이 많이 나긴 했나 봅니다. 중신애비는 임선비를 찾아가 딸을 고리쟁이 집으로 시집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 이 사람아, 이미 늦었네. 아니, 왜 그러십니까? 혹시 혼처라도 정했나요? 연산의 황정승 댁으로 시집 보내기로 했네. 이미 사주단자도 받았고 택일도 했어요. 아이,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사주받은 거 제가 물려드릴게요. 잉, 물리긴 어떻게 물린단 말인가? 아, 어떻게든 사주단자만 다시 돌려주면 되지요. 저만 믿으십시오. 연사는 너무 멀잖아요. 하나뿐인 외동딸이 멀리 시집 가는 거 싫으시지요?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해 드릴 것이니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십시오. 얼굴이라도 한 번씩 보려면 가까운 데로 시집 가는 게 좋잖아요. 거기다 부잣집 아닙니까? 결정만 하시면 오늘 바로 쌀 300석을 보낸답니다. 어머나, 300석이요? 아니 뭐, 잘 마무리해 준다면야 좋지요. 나도 우리 딸도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시집 가서라도 부자로 잘 살면 좋지. 임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로 바로 쌀 300석을 이 집으로 싣고 올 테니 그리 하십시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면 황정승 댁에는 부디 잘 마무리해 주시게. 결국 임선비는 황정승 집의 사주단자를 돌려주기로 결정하고 고리쟁이 집으로 딸을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중신애비는 소달구지 여러 대의 쌀을 싣고 임선비네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쌀을 마당에 쌓아놓는데 임선비가 가만히 세어보니 300석이 아니라 270석이었습니다. 아니, 이복에 30석이 모자라는 것 같으이. 하하, 왜 이러십니까? 30석은 저희 집에 먼저 내려놓고 왔지요. 잉? 아니 왜? 제가 내일 사주단자 돌려주러 가지 않습니까? 품삯은 당연히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 그래. 알았네. 다음 날 중신애비는 사주단자를 돌려주기 위해 황정승이 사는 연산으로 향했습니다. 중신애비가 황정승 집에 도착해 보니 소슬대문이 훌륭한 어느 커다란 기와집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두툼한 장대를 손에 든 2명의 장정이 대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그들과 눈이 딱 마주치니 뭐요? 무슨 일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신애비는 감히 말도 붙이지 못하고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혼례를 파투낸 죄가 있으니 간불생심, 황정승을 만나겠다는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 어쩌지? 아, 모르겠다. 우선 배나 채우고 다시 오자. 중신애비는 주막을 찾아가 낮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되어서야 취한 몸을 이끌고 황정승 집으로 가 몰래 담을 넘었습니다. 넘어가 보니 바로 옆에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둘러보니 한쪽에는 거름으로 쓰려고 모아놓은 듯한 말똥더미가 보였습니다. 중신애비는 나무 작대기로 말똥을 떠들고 그 밑에 사주단자를 파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다시 무주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아닐 수 없네요. 중신애비는 돌아와서 임선비를 만났습니다. 황정승님 댁에 가서 사주단자를 잘 돌려주고 왔습니다요. 그러니 이제 걱정 마십시오. 진실을 모르는 임선비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고리쟁이 아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례 날짜는
원래 황정승 아들과 하기로 했던 그날로 택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신애비와 임선비는 혼례를 치를 시간을 의논했습니다. 혼례는 몇 시경이 올리실랍니까? 정오쯤이면 되지 않겠나? 아니, 그러지 마시고 오전 중에 올리시지요. 아니 왜지?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 사실 중신애비는 황정승 아들의 사주단자를 말동 아래에 대충 묻어두고 온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사주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으니 황정승 집에서는 혼례가 파투 났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을 테고 혼례를 올리러 올 것이 뻔했지요. 그래도 오전에 먼저 혼례를 올려버리면 그 후에는 누구라도 어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중신애비는 갖은 핑계를 대어 아침 일찍 혼례를 올리기로 임선비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중신애비는 곧바로 고리쟁이를 찾아가 혼례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고리쟁이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골칫거리였던 남봉꾼 아들을 참한 규수에게 장가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오호라, 드디어 아들내미 장가 드리게 생겼구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쉽지 않았습니다. 꽤 힘든 일을 제가 해냈구만요. 알았네. 잘했네, 잘했어. 자, 이거밖에. 내가 미리 자네 몫을 준비해 두었네. 이 정도 돈이면 몇 해 동안은 일 안 해도 풍족하게 살 것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긴하게 쓰겠습니다요. 라고 말한 뒤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한밤중에도 쉬지 않고 걸어 그 마을을 벗어나 또 무주를 벗어나 최대한 멀리 갔지요. 중신애비는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2월 열 이튿날 드디어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황정승네의 혼례 행렬은 임선비가 사는 마을 동구밖에 있는 주막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오쯤에 혼례를 올리려면 신부집에서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마중을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행들은 주막에서 쉬면서 신부 측의 마중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시간은 오전을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정오가 다 되어 가는데도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주막의 바깥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느 집으로 장가드는 신랑입니까요? 황정승이 임선비네로 신행 가는 것이라고 말해주니 주막 주인이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예, 그 집은 오늘 아침 일찍 혼례를 치렀는데요. 혼례를 치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 무주에서 아주 유명한 고리쟁이 아들과 혼례 올렸습니다요. 황정승은 기가 막혔습니다. 혼례 당일날 아침 이곳까지 와서 그런 소리를 듣다니 말입니다. 황정승은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괜히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오죽 못났으면 색시를 다 뺏기냐? 말은 이렇게 했지만 황정승은 아들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아니, 당장 이 상황부터 해결해보자. 이대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남들 눈도 있는데 장가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고 하면 문제 있는 놈으로 알 것이 아니냐. 다른 누가 너한테 시집을 보내겠어? 어떻게 해서든 장가를 드리고 말 것이다. 황정승은 주막 주인을 보고서 이보시오, 주인 양반. 어디 색시감 있거든 오늘 당장 중신 하나 서시오. 아니, 제가 바로 중신을 한다 해도 어떻게 바로 혼례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요? 잔치에 쓸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내가 전부 준비할 터이니 그런 건 걱정 말고 바로 중신하시오. 주막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연산에서 몇 해 전 이사 온 진진 사람 분이
딸을 잘 뒀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요. 그렇습니다. 황정승과 막역한 사이인 진진사의 딸을 추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황정승은 주막 주인의 손을 꼭 잡고 부탁했습니다. 부탁 좀 하겠소이다. 진진사에게 가서 말 좀 잘해주시게. 주막 주인은 진진사를 곧장 찾아가 황정승 일행의 지금까지의 사정을 잘 설명했습니다. 연산에서 온 황정승 아들이 임선비 딸과 혼인하려고 했는데 당일날 고리쟁이 아들한테 신부를 뺏기고서 오늘 당장 혼례를 올릴 신부감을 중신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따님을 황정승 댁에 시집 보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속으로 깜짝 놀란 진진사였지만 내색은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먼. 자리는 좋은 애만 당장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힘들 것 같네. 라며 거절하자 술과 고기, 옷가지들 모두 황정승 댁에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따님 여의시지요. 진진사네 측에서 따로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황정승 아들의 중신을 서준 사람이 진진사 자신인데 그 혼례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겼으니 자신도 책임이 있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고심 끝에 진진사는 결국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행히도 황정승의 아들 황도령과 진진사의 딸 진낭자는 갑작스러운 혼례를 별 문제 없이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는 황도령과 진낭자가 첫날 밤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색시의 족두리를 벗기려는 순간 바깥에서 문 뒤로 슬쩍 새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뻐꾹, 뻐꾹. 다소곳이 앉아있던 진낭자는 그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일어나 방문을 휙 열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황도령이 황당한 나머지 방문을 멍하니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또 뭐람. 하루에 2번이나 신부를 빼앗기다니. 아무래도 이 신부는 간부가 있는 모양이로구만. 에라 모르겠다. 다 관두자 관둬. 그러면서 황도령이 일어나서 신방을 나가려고 문 바깥으로 다리 하나를 내놓으려는 찰나 진낭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서방님, 어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며 신랑을 방 안쪽으로 떠밀었습니다. 황도령은 방으로 밀려들어와 턱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선 진낭자가 방으로 들어오는데 뒤를 이어 한 여인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또한 혼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윗목에 신부 둘이 나란히 앉았지요. 황도령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귀신이요? 사람이요? 진낭자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진정하십시오. 도대체 지금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옆에 있는 이 여인은 사실 원래 처음 서방님과 혼인하기로 했었던 임선비님의 딸 임낭자입니다. 그리고 제 절친한 벗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방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황도령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약속까지 어기고 다른데 시집 갈 땐 언제고. 이제 와, 나를 봐서 뭐 하겠다고 온 게요? 울먹이고 있는 임낭자 대신 진낭자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방님도 아시다시피 혼인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정하시는 거라 특히 저희 여인들은 좋다 싫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임낭자가 시집간 신랑이라는 작자가 무주에서 소문난 남봉꾼이랍니다. 혼례 날짜를 받아놓고 이 아이도 많은 고민을 했었지요. 날이 갈수록 해서는 안 될 혼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막상 혼인 날이 되니 그 생각은 더욱 선명해져서
이젠 죽어도 혼인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목숨을 끊을 각오로 첫날 밤 신방에서 도망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아이에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우선 이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진낭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굳은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방님, 오늘 첫날 밤을 2번 치르시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그건 또 뭔 소리요? 부모님 승낙 없이 하룻밤에 색시 둘을 얻다니. 말도 안 돼요. 서방님,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보다 이 아이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자 일단 이곳으로 오라고 해둔 것인데 서방님이 끝내 거절하신다면 이 아이는 이대로 이 방을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갈 곳도 받아줄 사람도 이제 없습니다. 결국 처음 생각대로 세상을 등질지도 모릅니다. 저의 소중한 벗입니다. 제발 그것만은 막아주십시오. 만약 제 벗이 잘못된다면 서방님과 제가 아무리 깊은 정으로 평안하게 평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한켠에는 항상 마음의 짐이 남아있을 겁니다. 마음 넓게 드시고 부디 허락을 해주십시오. 얘기를 계속 듣고 있던 신랑은 진낭자가 참 생각이 깊고 도량이 넓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첫날 밤을 2번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랑과 두 신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랑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 황정승에게 찾아가 조심스럽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황정승도 역시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으나 부모님의 허락 없이 첫날 밤을 치른 것이 죄스러워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목숨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냐. 그렇게 황정승은 아들에게 뒤늦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기 위해 일행들이 모두 채비를 시끌벅적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라진 임선비 딸이 있는 것을 마을 사람 하나가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곧장 임선비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그 소리를 들은 임선비 부인이 불이 나게 쫓아가 보니 정말 진진사 집에 임낭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임선비 부인은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뭔 일입니까? 남의 집 신부를 꼬셔다 여기서 재우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란 말이요?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집으로 가자, 어서. 라고 말하며 임낭자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임낭자는 울먹이며 어머니, 저는 못 갑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옆에서 보고 있던 진낭자가 나서서 그만하십시오.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을 겨우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 남봉꾼 신랑과는 혼인 생활을 결코 할 수 없다 하여 도망쳐 나와 세상을 등지려 한 것을 겨우 막은 겁니다. 저희 둘은 서방님을 잘 보필하기로 했고 이미 첫날 밤도 다 보냈습니다. 이제 좋은 사위 보셨으니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진정하십시오. 진낭자의 설득에도 임선비 부부는 그 후로도 얼마 동안 딸과 새 신랑 그리고 진낭자를 원망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했지만 임선비 부부는 결국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이미 해버린 혼인 아니겠습니까? 무력에 눈이 멀어 딸의 혼인을 결정한 본인들의 탓이 가장 크다는 것도 깨달았겠지요. 그리하여 진낭자는 큰 부인이 되고 임낭자는 작은 부인이 되어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 모든 것이 진낭자의 깊은 생각과 넓은 마음, 그리고 따뜻한 심성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